오랜만에 돌아온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벌써 11월, 어느덧 추워지는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조금 지나갔지만 가을이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 해요.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인데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고 하죠. 제 생각엔 가을이 오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가을은 참 공허하기도 하고 쓸쓸해지기도 하고,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시나요? 쓸쓸해질 때 그때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무언가를 새롭게 찾아 듣곤 해요.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럼 16번째 이야기를 써내려가 볼까요? 네, 다시 찬디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돌아온 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골드니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자꾸 버퍼링이 났나요? 지금 괜찮아질 거예요. 컴백을 했습니다. 무려 정규 앨범으로 컴백을 하였는데요. 1년 만에 컴백을 한 만큼 활동을 시작한 지금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또 주빗밤을 켜봤는데 자꾸 연결이 불안정하다네. 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돌아온 찬디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난 회 주제는 가을이었는데요. 지난해 주제를 정했을 때 가을이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쌀쌀해져서 겨울이 되었지만 11월 말이 되었는데 제가 컴백을 준비하느라 일찍 찾아뵙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겨울이 돼버렸는데 우리 골드니스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늦은 쓸쓸한 가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가을이 시작되고 나면 쌀쌀해지는 날씨처럼 마음도 뭔가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해지고 하는데요. 그런 골드니스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저희 찬디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골드니스 분의 사연을 만나보기 전에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오랜만이라 좋습니다. 이 정도면 늦가을이지 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날씨 온도가 오늘이 내일 17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네요. 영하 3도까지 내려가네. 내일은 또 비 온대요. 어쩐지 내일 비 온다 하니까 내일 다들 우산 잘 챙기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온다고 하네요. 서울에 오후 12시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 그래도 내일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춥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 온 다음 날은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그래서 영하까지 내려가나 봐요. 내일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와 알려줘서 고마우셨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알았어요. 비 온다네요.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12시쯤에 강수량이 40%나 돼요. 무조건 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연결돼 불안정하고 찬디를 보는 내 심장도 불안정해 라고 하십니다. 저도 오늘 살짝 제 심장이 불안정합니다. 찬디 핑크머리 어때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했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머리가 어울릴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 다행히 또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또 아이돌 라디오 스페셜 DJ 축하해 하셨습니다. 제가 또 아이돌 라디오 장준이 형이랑 스페셜 DJ를 맡게 되었는데 저희가 또 아이돌 라디오에서
제가 그 동전가왕에서 그때 너무 그때 좀 많이 떨어가지고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제가 라디오 DJ를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경험이 또 있다 보니 좀 잘할 것 같네요. 핑크머리 예쁘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머리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찬 오빠 강아지 좋아해 아니면 고양이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고양이도 물론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안 키워봐가지고 고양이는 지금은 뽀글이를 키우고 있죠. 저는 강아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계속 끊길까 하시는데 저도 자꾸 연결이 불안정하다 뜨는데 참 그러네요. 댓글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하셨습니다. 사실 그 동체 시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뭐 차례 안 피우네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거를 쓱 읽고 거의 외우듯이 하는 것 같아요. 비록 월요일에 시험이지만 버려요. 주자 주빗밤이니까 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시험 일요일이 있으니까요. 많이 주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딩고의 아들 장준이의 동생 주찬이 하셨습니다. 그쵸. 제가 오늘 또 근본 없는 인터뷰가 나왔죠. 근본 없는 인터뷰 나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먼저 편집본을 봤어요. 댓글을 남기기 위해서.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편집본을 미리 봤었는데 재밌겠다, 좋아하시겠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딩고 딩고 처음 오프닝 할 때 종이 들고 와주셨거든요. 그거 저 아직도 갖고 있어요. 감사해가지고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많이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7분 42초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4007분께서 한 분께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주윗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주윗밤을 진행을 한 지 꽤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연들 많이 왔는데 첫 번째 사연 강원도 원주시에서 김인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찬디. 저는 주빗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골든차일드 데뷔팬 김인서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가 가을에 대한 사연이라고 들었어요. 벌써 가을이 왔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밤마다 방 창문을 열어놓고 자요. 새벽에 되면 쌀쌀하다 못해 너무 추워서 저는 창문을 닫고 자고 싶은데 동생이 열고 자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열어놓고 잔답니다. 그럴 때마다 추위를 억지로 극복을 해야 해요. 제가 잠버릇이 심한 편이라 이불을 잘 덮고 자다가도 새벽이 되면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추워서 깨가지고 창문을 살짝 닫은 후에 이불을 다시 덮고 자곤 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 헥헥거리고 선풍기 틀고 잤었는데 말이죠. 벌써 가을이라고 하니 시무룩하네요. 사실 저는 20살이지만 대학교도 안 가고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하려고 일을 찾고 있는데 마땅히 들어갈 곳이 없네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느덧 7개월. 1월에 졸업을 해서 여태 놀고 있는 제가 한심해요. 겨울에 졸업했는데 이제 다시 가을이 돌아왔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인데 말이죠.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20살이 적지도 않은 나이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저도 가을 전까지는 취직을 꼭 하겠다라는 마음은 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게다가 사회 경험이나 일 경험 같은 것 더더욱이 해본 적도 없어서 허둥지둥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8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카페로 일 경험하러 나갔지만 나머지 월요일, 금요일 이런 날 때는 집에서 놀고 먹으며 집 청소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누가 그러는데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시기래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카페로 일 경험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버스 안에서 교복 입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교복 입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을 빤히 보다가 멍 때리는 때도 있어요. 취직을 빨리 해야 하는데 남들은 저보고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저는 한시라도 급한데 말이죠. 올 가을에는 꼭 취직할 수 있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내년 가을 전까지는 꼭 취직할 수 있겠죠? 올 가을에는 달달한 찬디의 목소리를 라디오로 들으면서 잘 견뎌내야겠어요. 달달한 찬디의 목소리를 라디오로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지난 날들을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 이제껏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왔다고 생각해서
신청곡은 인피니트의 클락 시작할게요. 찬디 올 가을 잘 부탁해요. 항상 사랑하고 응원할게요. 언제나 멋진 목소리로 노래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I love you 까지 보내주셨네요. 지금 인서 친구가 보내준 사연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19살 때 데뷔를 했는데 벌써 21살이고 곧 있으면 제가 22살이 돼요. 참 시간은 빠르죠. 근데 뭐 저희 부모님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점점 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20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살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일 것 같아요. 대학교를 안 간 친구들이 대학교를 안 가고 취직을 먼저 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을 했던 친구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급해할 필요 없다고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번 사연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됐던 게 주변 사람들은 급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나는 급한데 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나는 지금 현재 급한데 아무리 주변에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해도 어떻게 급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뭐 물론 그랬어요. 아직 저도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지금 21살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이기도 한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뭐 고민을 할 때가 많고 나는 급한데 주변에선 급할 필요 없다라고 할 때도 저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되게 급하고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없다 하는 일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 가을이라는 목표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잡았으니 이제 한 걸음이 어렵지 두 걸음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충분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지만 시간을 좀 두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또 내가 심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준비가 됐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때도 맞춰줘야 되고요. 하지만 좀 내년 가을이라는 목표를 잡았으니 그때까지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는 취직할 거야 라는 생각에 쫓기지 말고 나는 천천히 다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누구예요? 뭐예요? 형 왜 왔어요? 우리 주창군. 야, 또 오랜만에 주빅밤을 네. 켰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죠. 저 깜짝 놀랐어요. 방금 저기 로켓펀치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저 그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메이크업 하고 있어가지고 깜짝이야.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네, 우리 주빅밤 청취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어쩐 일이에요? 잠깐 이제 연습 좀 하러 왔다가 이거 켰다는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죠. 그래서 제가 또 선물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뭔 선물이요? 아이스크림. 저의 거북이. 제가 왜 또 거북이를 갖고 왔냐? 또 주빗밤이 앞으로 할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라는 의미로 제가 거북이를 또 준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의미 있네요. 네, 이거 맛있게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좋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좋아요. 아니 우리 인서 친구가 네. 인서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나이가 20살이에요. 네. 근데 취직을 하려고 준비 중이래요. 네. 근데 약간 조급해 하시는 것 같아요. 빠르게 취직을 하고 싶은데 그럴 안타깝게도 안 되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급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요? 어떻게 한번 위로의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사실 20살이라는 나이 자체가 되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을 시기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진짜 정말 그 학생 보호받을 나이 그거와 맞아, 맞아. 성인 미성년자.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 넘어가는 그 20살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쵸.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직 20살이니까 그죠, 그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많으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좀만 더 이제 자기의 뒤를 돌아보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면서 그러고 이제 취직을 해도 솔직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20살부터 취직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20살이 취직한다고 그게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20살은 굉장히 이른 나이기도 해요. 그쵸. 네. 그러면서 뭐 20살 동안 뭐 1년 동안은 정말 자신의 뭐 진로를 생각해 보면서 앞날을 생각해 보면서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보다는 좀 자기의 나이를 좀 즐기면서 거기에서 또 기회가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서 친구가 너무 고생 좋아요, 안 좋아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마무시하네요. 지금 연습하러 가시는 건가요? 그쵸. 아, 좋아요. 그럼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할 수도 있고. 좀 더 하거나 아니면 제가 연습하다가 오늘 고생 아닌가 하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또 심심하면 놀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등장. 아이스크림까지 또. 잘 먹을게요, 형. 네. 좋아요, 좋아요. 이따 봐요. 좀 이따 봐요. 네. 또 아이스크림 녹을 수 있으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우리 승민 형이 한 말이 딱 그래요. 맞아.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근데 이런 진전 얘기하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좀 그런가? 아무튼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나이예요. 미성년자와 성년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준비를 하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인피니트 형님들의 클락 노래 들으시면서 사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락 들으면서 거북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인피니트의 클락입니다. 같은 시간 속에 우린 너무 짧게 스쳐가 마치 저진 위에 서 있는 듯해 너무 빠른 흐름 속에 잠시 머물렀던 건 마치 기적 같아 순간순간 쌓이고 쌓여 한 장들이 겹쳐 몇 장의 페이지로 또 안녕과 아니야 같지만 다른 뜻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의 조합이 소화 스치는 사람 하루에 수없이 지나버리고 나면 다시 그대 그려요 나만의 유일한 그들 하나씩 쳐내 맘의 유일한 그들 하나씩 얼마나 달려야 다시 볼 수 있을까 날 기다려줘 잊지 말아줘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네 곁에서 따뜻한 열기를 느끼고 싶어 널 놓지 않을 거야 누구보다 따뜻하게 감싸줄 거야 하루의 시작과 별의 음악까지도 우리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길 원해 시간이란 테두리 속에 마주했던 그 순간 반복되기를 바래 난 같지만 나는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나는 우리들의 매일 각자가 겪는 삶이 되는 바람 할 때처럼 이리저리 휘청이다 약하지만
얼마나 달려야 다시 볼 수 있을까 날 기다려줘 잊지 말아줘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네 곁에서 나의 마음속 숨겨진 허전함을 채워줄게 시간이 흘러도 서로의 기억 속에 남겨질 우리 그날의 자리에 언제나 같은 모습에 미소를 띄었대 내 눈에 맞춘 네 뜨거운 눈빛 놓치지 않게 모두 기억할 테니 빠르게 빠르게 그날로 달려간 뒷대 빠르게 애타는 가슴이 불타 만남의 기억을 추억으로 남게 다시 기록 나는 한편이야 얼마나 달려야 다시 볼 수 있을까 날 기다려줘 잊지 말아줘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네 곁에서 따뜻한 향기를 느끼고 싶어 널 놓지 않을 거야 누구보다 따뜻하게 감싸줄 거야 I wanna be with you 네, 인피니티의 클락이었습니다. 역시 목소리들이 참 음색들이 참 너무나도 좋으신 인피니티 형님들의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댓글에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띠아모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발표 수행했는데 엄청 걱정돼요 하셨습니다. 발표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전혀 발표를 못했는데 지금도 발표를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발표 떨지 말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빠야 감기 조심해라 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해야죠. 요즘 일교차가 커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니스들도. 지금 아이스크림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 먹었습니다. 거북이. 그냥 티코 맛이요. 티코 맛. 초콜릿의 안에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맛? 그 맛이네요. 맛있네요. 아이스크림 생각하니까 아이스크림 보니까 생각난 건데 달고나 나왔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 달고나 먹었어요. 최근이 아니지만 좀 오래되긴 했는데 달고나 먹었어요. 달고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행복했습니다. 네, 또 주찬 오빠 요즘은 딸기 우유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딸기 우유가 저 그때 한복 영상 촬영할 때 남산에서 촬영할 때 처음 딸기 우유를 먹었는데 처음이 아니라 오랜만에 딸기 우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딸기 우유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됐다는 소문도 있는데 아무튼 네 우리 인서 친구 사연 잘 읽어봤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볼까요? 인천광역시에서 이채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찬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이채현이라고 해요. 이번 주제는 가을이죠. 저는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낙엽 구경하러 공원에 간 적이 있어요. 당시 그 공원에서 솔방울, 단풍잎 등등을 가지고 코팅해서 책받침을 만드는 이벤트를 진행했었거든요. 예쁜 낙엽을 모으러 공원을 뛰어다니다 옷이 엉망이 된 기억이 나네요. 비록 낙엽들이 울퉁불퉁해서 책받침으로써 효율적이진 않았지만 정말 예뻤어요. 그 이후로부터 가을이 오면 낙엽들을 모아 코팅하곤 했어요. 크면서 바쁜 일상으로 인해 낙엽을 모으는 여유는 사라졌지만 종종 그 시절을 떠올리곤 해요. 이제 입시도 끝났고 여유도 있으니 이번 가을부터 낙엽들을 다시 모아보려고요. 찬디도 가을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나요? 있으면 들려주세요. 그리고 신청곡은 아이유 가을 아침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또 낙엽 받침, 책받침, 낙엽 책받침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낙엽 주워가지고 책받침 만들고 맨날 그랬었는데 정말 추억인 것 같아요. 근데 뭔 계절할 때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 여기 계시다고요, 사연자분? 잘 듣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을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어렸을 때 일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옛날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제가 가을만 되면 항상 그렇게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디야? 10월달도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때만 되면 그 감성이 풍부해져가지고 그 있잖아요. 한창 덥다가 슬슬 서늘해지고 날씨가 좀 많이 풀릴 때, 좀 추워질 때, 그리고 좀 밖에 해도 많이 짧아지고 이럴 때 감성이 많이 풍부해지는데 그때마다 막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월 6일 날 적었던 게 바람이 차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걸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적어놓는 키워드를 적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은데 또 하나 제가 10월 8일에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좀 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그 새벽 감성 아시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1분이니까 그 새벽 감성을 살려서 오글거리더라도 많이 좀 괜찮게 좀 들어주세요. 10월 8일 새벽 이것도 12시 33분에 쓴 거네요. 오전 12시 33분. 안아주세요. 당신의 그 품 안에 숨어 내 눈물이 내 슬픈 얼굴이 안 보이도록 꼭 숨어 잠시 동안만 내 슬픔을 당신 품속에 담아 멀리 보낼 수 있게 라고 적었네요. 참 이런 감성, 새벽 감성들이 올라오는 계절인 것 같아요. 가을만 되면. 그래서 가을에 대부분 이런 걸 썼더라고요. 또 뭐 하나 쓴 것 같은데 많이 썼어요. 여기 있다. 하늘 보며 앉아있는 그날에 멍하니 또 생각에 담긴 듯한 그 표정을 보면 눈물이 나서 라고 적었네요. 제가 9월달에 또 9월 8일날 나는 너에게 전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걸을래 라고 적었네요. 굉장히 많은 걸 적었어요. 참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저한테 가을은 그런 새벽 감성이 차오르는 감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이치현님께서 입시도 끝나셨고 여유도 좀 생기셨다고 하니 어렸을 때 추억을 다시 되살려보면서 또 그런 낙엽들 잘 주워서 또 추억을 담았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좋은 사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사연이어서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예전의 기억은 이제 또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의 기억들은 추억이 되는데 지금 이 순간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도 이 기억도 추억이 될 테니 여러분들도 항상 예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피니트 노래 중에서도 가사에 나오잖아요. 순간이 순간 쌓이고 쌓여 한 장들이 겹쳐 순간이 순간 쌓이고 쌓여서 한 장들이 겹쳐 몇 장의 페이지로 된다고 하는데 참 가사 참 잘 쓰셨네요. 이렇게 있다 보니 그냥 좋은 기억만 가지고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사연이 어마무시했어요. 저는 이런 임팩트 있는 사연 좋은 것 같아요.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채연님께서 신청해주신 가을 아침 들으면서 가을 감성 한번 일깨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어보실게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바보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찾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든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오셨습니다. 가을 아침 또 들으면 가을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리스들은 가을하면 어떤 게 또 떠오르는지 참 궁금하네요. 말씀드리는 순간에 하트가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오늘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머리를 제대로 못 만지고 왔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다니니 정말 행복합니다. 원래 이 주빗밤은 되게 조곤조곤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조곤조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연 어떻게 보내냐고 말씀 댓글에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골든차일드 공식 팬카페에 주찬이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골라서 사연 읽어드리는 중이에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랜만에 주찬이의 TMI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찬이의 TMI 저도 질문을 지금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살짝 버벅거릴 수 있지만 벌써 버벅거리지만 아무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이의 TMI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찬이가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밌게 읽은 책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줬던 책이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일주일 동안 주변에서 저한테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정말 진짜 이랬어요. 일주일 동안 그거 읽는 동안에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은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읽어봤고, 그리고 어떤 책이 재밌었냐,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에세이를 많이 봐요. 에세이를 많이 보는데 그 페이지 하나하나에 추천 음악들이 있어요.
추천 음악들이 있고 그 여행 일지 같은 거를 이렇게 쫙 써놓으신 책이 하나 있는데 그냥 그래서 한번 자전거 타고 한강 가서 그 책을 들고 거기 있는 노래들을 싹 다 플레이리스트에 담고 그 노래에 맞춰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적었던 책이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시 아니면 에세이를 위주로 많이 읽어가지고 왜 시리가 답변하니? 시 너 아니야 시 알겠지? 시 아니면 에세이를 많이 읽는 편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주찬이가 가장 최근에 이불킥했던 사건이 있다면 저는 홍설수설 마지막 방송을 아직도 다시 보기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댓글들을 보러 가끔 가는데 정지시켜놓고 댓글만 읽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물론 저는 울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울 수는 있어요. 울 수는 있었는데 너무 울더라고요. 진짜 미친 듯이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이 감동을 받았고 굉장히 좀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이불킥 정도는 아니지만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최근에 가장 부끄러웠던 게 그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주찬이의 붕어빵 어디 먼저 먹는지 머리, 꼬리, 몸통. 사실 제가 꼬리 먼저 먹었던 것 같은데 머리 먼저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먹으려고요. 지느러미부터 먹어보려고요. 그 지느러미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시나요? 꼬리 먼저 드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머리부터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꼬리랑 머리를 떼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위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아까 흑역사 얘기 나왔는데 최성윤입니다 해서 터졌지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혹시 기승전결이란 거 아시죠? 위기절정 발달전개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제가 국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그 사연에는 발단과 전개 위기절정 결말 그 기승전결이 다 있었어요. 정말 마지막에 최성윤이었습니다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 처음에 매니저 형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성산동에 사는 뭐 누굽니다 해가지고 매니저 형인가? 처음 중간 읽을 때까지만 해도 매니저 형이 근데 매니저 형이 나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까지 사연을 이렇게 다정하게 보낼 리가 없. 물론 저한테 많이 말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마지막에 최성입니다 할 때 결말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찬이가 하루에 먹은 귤 최대 개수는? 저는 한 박스 먹어봤어요. 한 박스 정도? 최대 먹어봤던 게 한 박스 정도 먹어봤던 것 같아요. 한 박스 정도 먹고 근데 개수를 세면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한 박스 정도 많이 먹었을 땐 한 박스 정도 먹어봤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드셨나요? 10개 정도 드셨다고 하네요. 10개면은 그냥 간식 그냥 아닌가요? 제가 한참 많이 먹을 때 한 박스를 또 이렇게 두고 TV 보면서 이렇게 귤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박스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앉아서 먹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 되나? 한 5개 정도 드신다고. 그래서 은서님은 4개 정도 4개도 못 먹는다고 하시네요. 그렇지 않아요? 영희님께서 귤은 안 새거 먹는 거 아닌가 하셨는데 진짜 안 새거 먹지 않나요? 그래서 저 매번 겨울만 되면 손톱이 노래져요. 귤 껍질 까느라고 노래져요. 그치 비타민 많은 거 먹으면 좋은 거니까 하셨습니다. 맞아요. 잡히는 대로 먹는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잡히는 대로 먹는 것 같아요. 이건
귤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배부르지 않잖아요? 아닌가?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장 소유자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장이 튼튼한 이유가 있는데 어렸을 때 요플레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요크루트랑 요플레 유산균을 많이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맛있어가지고 또 엄마가 많이 사주셔가지고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장이 튼튼해졌나? 아무튼 또 수현님이 놀라워하는 분들이 놀라워요 하셨습니다. 저도요. 저는 근데 혼자 한 박스면은 많긴 하겠죠 그 자리에서. 아닌가? 아무튼 저는 그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안 세보고 많이 먹는데 세 개가 이거 못 읽었다. 세 개가 밥 한 공기라길래 많이 줄였어야 하셨습니다. 세 개가 밥 한 공기래요? 칼로리가? 세 개가 밥 한 공기 수준이래요? 그럼 나 몇 공기를 먹은 거야? 많이 먹으면 좋은 거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짧게 한번 후딱 지나가 봤는데 어떠세요? 괜찮았나요? 오늘 최고는 귤이네요. 귤 이야기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3공기나 되는구나. 속보 추천 밥 100공기 먹어.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TMI를 하나 더 하고 끝내볼까 하는데 질문 중에 얼마나 먹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전성기라 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가 전성기였는데 얼마나 먹냐 하면은 일단 국밥 먹을 때 밥은 7공기 정도 먹어봤고요. 전성기 때.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배불러가지고 위가 줄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관현악단 간식으로 햄버거가 왔는데 그때 친구들이 토요일이라 많이 안 와가지고 제가 한 6개 정도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진짜 많이 먹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위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절대 못 먹어요. 그냥 잘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지 많이 먹지 못해요. 근데 옛날에 많이 먹었을 때 그 정도 먹었던 것 같고 그 피자는 아시죠? 피자 학교 피자 스쿨에서 그 피자 한 2판 정도. 그리고 치킨은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좀 한 3-4마리 정도 먹었던 기억이 또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뷔페 가가지고 20접시까지 먹어봤고요. 20접시까지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삼겹살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콜라 주시면서 쫓겨난 적도 있고. 친구들이랑 치킨 무한리필집이 있었어요. 무한리필집 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한 며칠 뒤에 그 집 문이 닫았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못 먹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 먹는데 옛날에는 진짜 잘 먹었거든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땐 편식을 진짜 많이 했어요. 편식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편식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편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음부터는 입맛이 좀 변하다 보니까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고 했는데 지금은 절대 못 먹어봐요. 초밥은 얼마나 먹어봤어요 하셨는데 제가 초밥 회전초밥집에서 진짜 한 이만큼 쌓아놓고 책상이 여기라면 이만큼 쌓아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한 20접시 되지 않을까요? 근데 20접시는 얼마 안 하지 않나? 그리고 무한리필집 가가지고 그 2시간 반이 그거 맥시멈인가?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계속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건 20접시 넘었던 것 같아요. 주찬이 살 안 찌는 체질인가 하셨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 진짜 고무줄 몸매거든요. 혹시 홍설수설 보시면 1화 때부터 마지막 방송까지
굉장히 다이나믹한 몸무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게 활동기 때와 비활동기 때의 차이인데 아시겠죠? 제가 한 7kg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활동기, 비활동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무줄 몸매예요. 근데 빠지는 것도 빨리 빠진다기보다 좀 급하게 빨리 빼는 편이어서 다이어트 비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잘 안 먹는 거죠. 진짜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먹을 때 진짜 많이 먹고 안 먹을 때 진짜 많이 안 먹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 다이어트는. 멤버들 중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주찬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 근데 진짜 못 먹어요. 입이 너무 짧아가지고 입이 짧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댓글에 주찬이 주량은 어떻게 돼요 하셨는데 주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현이보단 잘 마실 거예요. 라면은 얼마나 먹냐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중학교 때 학교에서 야영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4명이선가? 5명이선가? 한 14봉지를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계속 추가해가지고 라면 추가해가지고 제 친구들도 잘 먹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들을 똑같이 먹었어요. 제 중학교 때 친구 지금 있는데 실명 거론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 중학교 때 질문이래. 중학교 때 친구가 저보다 더 잘 먹었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또 저보다 더 잘 먹어가지고 그렇게 잘 먹는 친구들끼리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TMI 시간은 너무 많이 TMI를 말했던 것 같은데 TMI 시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히든체 코너는 아쉽게도 TMI를 해버려가지고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좀 이따가 나머지 사연 다음 사연 읽고 와서 보여드리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얘기로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신유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참디. 이렇게 사연 쓰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오늘의 주제는 가을이네요. 참디의 가을하면 어떤 것이 가장 떠오르나요? 저는 가을만 되면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과사원을 하고 계셔서 가을쯤만 되면 매일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곤 하세요. 그런 할머니를 도와 저희 아빠도 함께 새벽 시장에 가십니다. 과일을 팔기 위해서 그런 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오전 3시에 일어나 반쯤 떠진 눈을 하시고 집을 나가는 아빠를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아빠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 가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가을만 되면 문득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수고하실 아빠를 평생 응원하고 싶네요. 저의 추천곡은 제가 아빠에게 자주 들려주곤 했던 크리스토퍼의 하트비트입니다. 그럼 찬디 청취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유진 친구 사연 읽어봤습니다.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참 예쁘네요.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좀 굉장히 따뜻해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잠을 포기하시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새벽 시장에 나온 거는 참 나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거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난다는 거는 힘든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께서도 굉장히 멋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또 할머님, 우리 유진님의 할머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새벽 시장에 나가곤 하신다는데 그래도 우리 따님께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저는 아버님이 행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자주 들려드리곤 했다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정말 사실 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제가 이 아버지라는 말에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거든요. 하지만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과묵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표현이 쑥스러우셔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좀 아버지들도 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저희 아버지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아버지분들 사실 부모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대단한 이름이에요. 엄마, 아빠라는 게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 문구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라는 게 너무 슬퍼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데 정말 세상 부모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유진 친구도 그런 대단하신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예쁘게 자란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따뜻해지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은지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우는 모습도 절대 안 보여주고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처음 우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질 뻔했지 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자식들이 공감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한없이 높아만 보였던 우리 아버지 키가 저랑 비슷해져 갈 때 그리고 굉장히 어렸을 때 슈퍼맨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점점 아픈 곳이 많아지실 때 또 그리고 힘이 많이 빠지셨을 때가 많이 슬프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힘이 장사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날 때, 굉장히 어릴 때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제 삶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 앞에서 우신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제 자식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고요. 자식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면서 맞아요. 숨어서 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저희 부모님들은 굉장히 쌩쌩하시고 아직까지 대단한 힘을 가지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자식 입장으로서 살짝씩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안 사시는 분들은 표현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표현을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전화통화라도 좀 자주 하시고 연락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내 투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저희 누나가 참 많이 투정을 부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한 번씩은 사랑한다고는 못해도 고맙다는 표현은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사랑한다는 말은 가족끼리 참 하기 힘들어요.
정말 이거를 습관적으로 많이 얘기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는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못해요. 근데 항상 건강 챙기시고 고맙다는 말씀들은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시간이 좀 늦었으니 내일 아침이라도 꼭 전화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내 편이 돼주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준다 해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핏줄이에요. 가족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잘못을 했건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 고맙다는 말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진 친구 덕분에 저도 부모님께 표현을 했네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거예요. 또 사실 부모님이라는,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저도 아직까지 애기일 거고 여러분들도 애기일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애기니까. 그래서 한없이 어린 친구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한없이 투정은 부리지 마시고 한없이 애교 부려줘도 돼요. 한없이 응석 부려도 돼요. 투정 부려도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항상 표현 잘합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진 친구 덕분에 좋은 생각도 하게 됐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사연 읽어봤는데 이제 여러분이 기다려주신 히든 트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고 싶은 노래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해주시면 제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이렇게 노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주찬이는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하셨는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두 분 다 닮으셨어요. 두 분 다 닮았어요. 항상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은 점만 쏙 빼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얼굴형은 엄마를 닮은 것 같고 눈매는 아빠를 닮은 것 같고 살짝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한테는 아빠는 언제나 완벽한 슈퍼맨이더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빠는 언제나 슈퍼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이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청곡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로켓펀치 루시드 드림, 제가 사실 제가 인피니티 형들부터 러블리즈 누나들부터 로켓펀치까지 수록곡을 좋아하는 발라드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수록곡에 수록되어 있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근데 그 노래 좋더라고요. 루시드 드림. 근데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Saw you in my dream. 보고 싶어. 이거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볼 그대 꿈속에서 널 보러 연습해서 일부러 준비돼서 깊은 잠에 빠져들어 림머지나 우리 경원이 생일 축하해요. 달이 비추는 곳에 숲속 어디엔가 네가 있을 거야. 지난 꿈의 그곳에 아스라이 네가 사라져. 오늘은 내 곁에 있어줘. 그대 가면
떠나진 못해 채 울고 있는데 넌 아니니 난 여전히 그대로인데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불러볼까요? I saw you in my dream 널 보고 싶어 이 꿈속에서도 온전하지 못해 길을 잃은 채 울고 있는데 넌 어디 있니 난 여전히 그대로인데 좋은 곡이죠. 참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좋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또 처음 불러보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규 형 거울, 김성규 선배님의 거울 신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된 김에 울림 가수분들 수록곡 다 한번 불러보죠.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잖아.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스쳐 지나갈 슬픔일 거라. 모두 괜찮아질 거라 했잖아. 근데 요즘 들어 기운이 없어 보여. 요즘 들어 네가 한없이 멀게만 낯설게만 느껴져. 돌아와줘 다시 예전처럼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줘. 요즘에 날 알아보는 너의 그 눈빛이 한없이 슬퍼 보여. 이 감성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피니트 형들 노래 중에 가장 좋았던 곡이 뭐 물론 다 좋지만 이거 더 보기 어떻게 됐다. 저는 왜날 제가 저번에 왜날을 연습해서 들려드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그리고 그리움이 닿는 곳에서 좋아하고 비긴 어게인도 좋아요. 사실 노래 다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왜날 내 마음 모르죠. 왜 날 사랑했나요? 왜 나를 떠나갔나요? 내 눈을 보고 또 웃고 매일 그리워하고 왜 나를 안아줬나요? 그대는 왜 나 없이 어떻게 괜찮을 수 있죠? 날 바라보던 눈 속에 다른 사람을 담아 또 사랑을 말하네요. 겨우잠이 든 왜 날이었습니다.
인피니트 형들의 진짜 노래 좋은 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수록곡들도 진짜 인피니트 형들 했으니까 이제 러블리즈 누나들 노래 가야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좀 많아요. 이번에도 좀 많은데 저는 어제처럼 굿나잇이라는 노래 좋아했고 그 다음에 그거 리와인드도 좋아했고 그 수채화도 좋아했어요. 수채화도 좋아했고 근데 진짜 수록곡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거 불러드리죠? 어떤 걸 불러드려야 좋을까요? 이 서클도 좋았죠. 저는 리와인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그 더쇼에서 무대하는 걸 잠깐 봤거든요. 노래 좋아요. 어느새 이만큼 잘한 걸까 나는 그동안 잘한 걸까 나는 기억들이 추억으로 바뀌는 과정일 뿐인데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항상 너무 높아요. 바라던 모습인데 나는 자꾸 설레임보다 왜 두려움이 큰 걸까 왠지 네가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 슬퍼진 것뿐이야 소중한 기억들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일까 너무 두려워진다면 잠시 멈춰도 돼 소중한 그대로 다시 미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찾을 거야 널 처음 만난 그날처럼 높으니까 제 키에 맞춰서 부를게요. 살짝 감성적이게 부르겠습니다. 렛츠고. 너무 두려워진다면 잠시 멈춰도 돼 소중한 그때로 다시 rewind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찾을 거야 널 처음 봤던 그날처럼 rewind rewind 다시 rewind 러블리즈의 리와인드였습니다. 참 노래 참 좋아요. 울림보이즈의 1분 1초 1분 1초도 노래 좋죠. 우리 돌아와줘 뭐였죠? 기다릴게 돌아와줘 한순간 1분 1초도 잊은 적 없어 붙잡을게 정말 한 번뿐이라도 이거 맞나? 다시 한번 널 잡을게 내 품속으로 돌아와줘 뻔뻔뻔 뻔뻔뻔 노래 좋죠. 1분 1초 울림 친구들 참 울림 친구들이래 미쳤다. 울림 분들 참 노래 잘하세요. 노래 잘하세요. 또 다른 곡 불러볼까요? 저희 노래를 불러야죠. 울림 했는데 우리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지. 이번 저희 노래 중에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면은 그래도
저희 수록곡 중에 단체곡을 해봐야겠죠?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초반에 인트로 나오잖아요? 박자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지 않아요? 나만 힘든가? 너를 벗어날 수 없어 나를 붙잡지 않아도 마치 도망치지 못해 무거운 너인 것 같아 어디만 좋으니까 보여 너를 만지지 않아도 어딜 가도 널 느낄 수 있어 뭔가 잘못됐어 식어버린 공기가 날카로운 가시처럼 나를 스쳐가 높이 다시 닿을 곳이 아니야 절대 지지 않은 내가 말야 난 그게 전부야 또 나만 생각나 그것뿐이야 바라지 않아 너만 행복하다면 그거면 돼 baby 나를 떠나가지마 하늘 흩날리는 저 꽃처럼 도망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날 떠나가지마 더 멀어지지마 너 도망가지마 오케이. 도망가지마 했습니다. 이 노래 괜찮나요?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 다른 건 다 어려웠는데 처음 박자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 진짜. 그리고 이게 녹음할 때 포인트를 살렸던 게 난 그게 전부야 이걸 포인트를 살렸어요. 난 그게 전부야 이거를 포인트를 살려고 또 너만 생각나 그것뿐이야 바라지 않아 이 숨소리를 좀 살렸던 것 같아요. 비하인드였습니다. 노래 좋죠? 또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부금으로 도망가지마 나왔었어 하셨는데 저 오늘 팬사인회 갔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제 친구들도 말했거든요. 도망가지마. 노메로와 랩 파트를 해달라고요. Drop it. Yeah. 한번 같이 불러보죠. Yeah. 내 심장이 잠들기 전에 멈추지 않는 것처럼 나는 계속 뛰어 yeah. 너 노래와 이건 별거 아니야 네가 어른이 되고 싶으면 이름을 겨며 죽을 때까지는 절대 죽는 게 아니야 난 앞으로만 가게 계속 달려나갈 거야 참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만끽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니까 yeah. 서툰 나를 발견해도 no matter what 시선에 갇혀도 수와 just keep going keep up 이런 순간 시간 빛나게 빛나리 답이 걸어 폭을 맞춰 1, 2 step 리듬에 맞춰 get it up 기다렸던 순간이야 들어왔던 장면이야 손잡아 준비 시작 조금이라도 빛이 가까워진다면 절대로 don't stop it 끝까지 working yeah 정의할 수 없는 것을 looking 숨이 더 끝까지 차오라도 상관없어 난 no worry 숨쉬어 run 뛰어 drop it 춤춰 빛을 부르며 눈 맞춰 모든 순간 stay up and wake up no matter what 내 손 잡아 백손가락 사이로 비추어진 판타지야 we gotta go but the world out 코너만 탁탁 볼륨은 더더더 에너지 휘몰아쳐 보러 no matter what 끝이란 보면 잠 못 자는 편이었어 이번 게임이 끝이 보고 눈을 감겠어 난 서있는 곳 이곳에서는 난 그다지 포도지 한 것만 파내게 밝히는 건 다지 I wanna be the famous 누가 뭐래도 그래서 내 빛나는 심술만이 차있어 yeah 이런 내가 웃어지 누가 오늘 두고 봐 준비됐어 몸부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지? 전 장준이 형 가사에서 그 백손가락에서 소름 끼쳤고 그리고 그 영택이 형 그거에서 그 딱 들어가지 오로지 도다지 이거 하는 거 참 잘한다 생각했고 그 심술만이 차 있어. I wanna be a famous 누가 뭐래도 그래서 내 빈잔에 심술만이 차 있어 할 때 소름 끼쳤습니다. 저희 래퍼들이 이래요. 참 가사 하나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마법의 성! 잠깐만. 이 코드가 안 꼽혀있네. 마법의 성. 마법의 성 많이 불렀었는데.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마법의 성 노래 좋습니다. 또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죠. 아이유의 러브폼. 누군가 위해 이거 나중에 한 번쯤 제대로 커버해서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해볼까봐요. 숨죽여 쓴 사랑 시간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앞에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저 다음에 꼭 연습해가지고 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빠진 곡이 하나 있어요. 이소라 선배님의 Tears라는 곡인데, 물론 예전부터 알았지만 최근에 또 빠져가지고 한 번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전 이소라님의 이 감성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울 속에 나 그늘진 얼굴 참 못생겼어. 이렇게 남아 혼자 나 홀로 남아 아직도 너를 그리워해. 이렇게 남아 서럽게 남아 남기지 않는 저
정말 가사가 참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티얼스 한 번쯤은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판타지아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이 형 곡인데 제가 사실 오늘 미니 팬미팅 때 잠깐 불러드렸었어요. 네,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간이 멈춘 건 아닐까 너란 파도가 맞닿은 곳 꿈에 펼쳐진 비행문을 따라 어느 쪽 숲을 나는 뛰고 있어 하늘 넘어서 부는 바람에 네가 들려와 멀리 달려서 끝이 보이는 사막의 핀 꽃빛 더 가고 싶어 나 깨지 않는 꿈에 Here I am 넌 나의 판타지야 항상 가득 걸어봐 you oh oh 보고 싶어 알아봐 you oh oh 시간을 달려 어둠 속 빛을 따라 반짝여 넌 나의 판타지야 저는 꼭 그 빠지지 않고 듣는 샤워할 때 빠지지 않고 듣는 노래가 세 곡 있거든요. 둘만의 천국, 놓지 않기로의 그다음에 판타지아예요. 참 노래 좋아요. 또 어떤 노래를 불러볼까요? 현재 지금 1시간 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현상 어스. 제가 저번에 한번 그 트위터에 올려드린 적이 있죠. 현상이 형이 지금 그 슈퍼밴드에 나와가지고 네 슈퍼밴드에 나와서 우승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바쁘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어스라는 노래도 굉장히 아끼는 곡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났을 때 얘기 많이 해봤었는데 어스라는 곡도 많이 아끼는 곡이라 근데 항상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진짜 잘 썼어요. 그 가사를 진짜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참 그리고 이 목소리 감성이 좋지 않나요? 이 감성이 잃어버린 건 잠깐의 일도 아니었던 거야 날 반겼던 그 모습 날 삼켰던 그 일 하나 날 안았던 그 여름 우릴 버렸던 그 가을 앞에 I will never forget into your arms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and me I will never forget into your arms But can't stop thinking about the time when we were 참 노래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노래도 잘 만들고 호피폴라 최근에 또 호피폴라 노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보미니 파트 놓지 않기로의 보미니 파트 오늘 저희 노래 다 부르고 가네요. 보미니 동굴 목소리 참 인상적이죠. 항상
항상 땅만 참 이렇게 불러드릴게. 항상 땅만 보며 걷던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때 햇살처럼 다가와 포근했던 맘을 기억해. 겁이 나 두려워도 괜찮다 믿어주던 저 바다 등대처럼 항상 넌 내게 비춰줬어. 저기 꽃잎들 따라 넌 가면 안 돼. 세상은 아직 너무나도 위험해. 날아가고파도. 노래 좋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저는 고음보다 저음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땀만 보며 걷던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때 햇살처럼 다가와 포근했던 마음을 기억해. 그렇습니다. 어우, 현기증. 또 어떤 거 불러볼까요? 지금 몇 곡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곡 중에 몇 곡이야? 하나, 둘, 셋, 4곡이 저희 노래예요. 아, 크러쉬 선배님의 소파. So far. 불러볼까요? 네가 있던 소파 앉아있어 혼자 단 한숨도 못 자고 혹시 네가 올까 하고 멍하니 현관 쪽만 바라봐. 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봐도 다시 내게 돌아와. 추억들이 숨을 참는다고 심장이 멈춰질까. 널 향한 그리움만 되돌아와. 네가 있던 소파 너 없이 나 혼자 이 자리에만 남아 널 기다리잖아. So far 널 내 곁으로 so far away. 이 자리라는 게 먼지만 남은 채 널 기다리잖아. 혼자선 채울 수가 없었어. 소파였습니다. 소파 굉장히 오랜만에 불러보는 곡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Love your voice. Thank you.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목 상태가 새벽이기도 하고 오늘 목을 많이 써서 고음을 많이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살짝 추천해드리는 신청해주시는 걸 최대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망스 인사.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곡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불러볼까요?
왜 노래를 껐구나. 웃고 떠들던 날들 두 손을 잡아준 채로 너의 행복을 빌어주었던 사소한 기쁨 그들이 채워줬고 설레임으로 잠들던 날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흔하다 생각하겠지만 빈방수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전부가 되었던 나를 이제 알아서 빈방수 흔하다 생각했던 우리 모습이 너와 내 전부가 될 거야. 참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두 곡만 더 받아보고 히든 트랙은 마무리할까요? 어떤 곡을 불러볼까요? 따라란딴딴딴딴 따라란딴딴딴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가 있을까? 원디렉션 노래? 내가 원디렉션 노래 뭐 했던 것 같은데. 원디렉션 그 노래 혹시 아세요? 저 연습생 때 형들이랑 같이 했던 노래인데 Baby let me love you goodbye Love you goodbye. 이 노래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It's inevitable, everything that's good comes to an end. It's impossible to know if after this we can still be friends. Yeah, I know you're saying you don't wanna hurt me, when maybe you should show a little mercy. The way you look, I know you didn't come to apologize. Hey, hey, oh, you were about to walk out of my lif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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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ven though it's over, you should stay the nigh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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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omorrow or you want me mine? Won't you give it to me one last time? Oh, baby, let me love you goodbye. 내가 이거 어떤 파트를 Love you goodbye. Bring me back to the places we've been. 직업이 갔네 여기. Nights we've had. Because if this is it, then at least we can end the run. 이거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아 지범이가 했다. 저음은 지범이가 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목 안 좋을 텐데 늦은 시간까지 라디오하고 노래해줘서 고마우셨습니다. 제가 오늘 팬사인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질문 중에 그게 있었어요. 주찬이는 노래 연습 몇 시간이나 하나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눈 뜬 시간부터 눈 감는 시간까지 계속 연습을 했어가지고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곡 살짝 모순이 있나? 마지막으로 한 곡 들려드리고 내일 또 스케줄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스케줄이 있을 테니 마지막 한 곡 신중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널 사랑하겠어? 아닌데.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참 명곡이죠. 일부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햇빛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단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바랄 수 없어. 네, 악동 뮤지션 선배 사랑하는 것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히든 트랙까지 만나봤는데요. 제가 오늘 10시 30분쯤에 시작했나요? 벌써 1시간 40분 가까이 마무리가 되네요. 지금 12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매번 이렇게 오랜만에 하게 되어서 항상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도 많았는데 이제는 골든차일드 앨범도 발매되어서 활동하니까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셔서 좋고요. 그리고 우리 골든차일드 멤버들도 많이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끝곡은 제가 사실 오늘 판타지아를 준비했는데 살며시 틀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다음 주 주제를 한번 같이 정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주제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갈비보다 워너비 외치고 끝내자고요? 좋습니다. 같이 소갈비보다 워너비 하면서 같이 끝내보도록 할게요. 다음번 주제 진짜 겨울이니까 첫눈 꿈 괜찮네요. 이게 본인의 이상적인 꿈이 되어도 좋고 내가 잠들었을 때 꾸었던 꿈도 좋고 사실 꿈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생각나는 재밌는 꿈이나 좋은 꿈들 많이 사연 정해주셔서 좋겠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좋은 주제들이 많이 올라와요. 리부트. 그러면 여러분 리부트도 의미 있는 것 같으니 리부트를 할까요? 꿈을 할까요? 한번 정해주세요. 제가 바다 넘어서 부는 바람에 네가 들려와 어떤 거 할까요? 리부트 할까요? 꿈을 할까요? 깨지 않는 꿈에 Here I am. 그러면 제가 둘 중에 하나 정해서 다음번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리부트 아니면 꿈. 아니지, 이걸 알려드려야지 사연에 쓰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지금 딱 찝었을 때 보이는 이걸로 할게요. 찬바람이 불어와 사라질까 두려워. 리부트 가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리부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리부트, 재부팅. 많은 의미가 있겠죠? 내가 이것을 위해 재시도를 했다. 재도전을 했다. 다시 시동을 걸었다. 저희처럼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리부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도록 할게요. 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꿈 하면 좋으니까. 그럼 우리 함께 잠을 청하러 가볼까요? 소갈비보다 워너비! 파이팅!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판타지아 듣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